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미나 발표 진행을 맡은 여채윤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MB2 Neural Basis Expansion Analysis for Interpretable Time Series Forecasting 이라는 논문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문의 앱스트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딥러닝을 사용하여 Un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Univariate Time Series란 단변량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뜻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한 개의 변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만 미래 시점의 어떠한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모델은 리지듀얼 링크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스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며 훈련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M3, M4 투어리즘 컴피티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실험해 보았으며 다른 모델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딥러닝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통계적인 접근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임 시리즈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딥러닝 아키텍처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프리터블, 즉 해석이 가능한 구조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시즈널리티 트렌드 레벨과 같은 특징들을 분석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 딥러닝 아키텍처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모델의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그림에서 파란색의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베이직 프로세싱 유닛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황색의 스택입니다. 이 스택은 블록의 콜렉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번째는 파이널 모델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택의 콜렉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의 아키텍처는 스택을 사용해서 깊은 모형이지만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를 자세하게 보기 전에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관측된 시점을 t 시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모델로부터 나오는 아웃풋은 빨간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타난 길이 h의 예측값인 t 플러스 1부터 t 플러스 h가 됩니다. 인풋의 길이를 nh라고 주었을 때 여기서 n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n은 2부터 7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즉 인풋의 길이를 2h에서 7h 사이로 활용을 하고 이를 룩백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림에서는 현재 n을 3으로 지정해서 인풋의 길이를 3h로 활용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관측값은 t-nh부터 t-1 그리고 t까지의 범위가 됩니다. 모델은 룩백 피리어드를 학습하고 폴캐스트 피리어드라고 부르는 h 퓨처 포인트까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것과 같이 모델은 베이직 블럭과 스택 블럭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이직 블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안된 베이직 블럭은 왼쪽에 제시된 아키텍처와 같습니다. 이 베이직 블럭은 마지막에 백캐스트 함수 그리고 풀캐스트 함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제너릭 베이직 블럭, 시즈널 베이직 블럭, 그리고 트렌드 베이직 블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제너릭 베이직 블럭과 동일하므로 먼저 제너릭 베이직 블럭을 통해 베이직 블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나의 예시로 풀캐스트 피리어드의 랭스 h를 24라고 가정을 하고 히든 사이즈를 512, 스타 사이즈를 256으로 가정을 하였을 때 그때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델의 하이브 파라미터 n은 현재 3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룩백 피리어드, 즉 인풋 사이즈는 72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고 아웃풋은 2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인풋으로 72개의 시점이 스택 내부의 제너릭 베이직 블럭에 들어오게 되고 FC와 렐로로 구성된 4개의 레이어를 통과하여 총 512차원의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512차원의 벡터는 각각 백캐스트와 풀캐스트 경로로 전달이 되고 FC 레이어를 한 번 더 거친 뒤 백캐스트의 경로에서는 그에 맞는 GB 함수를 거치게 됩니다. 풀캐스트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함수 GF를 거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백캐스트 72차원의 벡터와 풀캐스트 24차원의 벡터가 생성이 되어서 두 가지의 출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베이직 블럭은 미래 데이터 포인트를 예측하는 풀캐스트 형태와 블럭에서 생성한 회귀 관측 값인 백캐스트 벡터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스택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스택은 앞에서 알아본 베이직 블럭이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각 블럭으로부터 생성된 백캐스트와 풀캐스트가 산술적인 연산을 통해 스택의 아웃풋을 구성하고 다음 블럭의 인풋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백캐스트와 풀캐스트 두 가지의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를 더블 리지듀얼 스태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술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스택 안에 블럭 2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블럭 2의 인풋이 x2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는 이 x2는 전 블럭인 블럭 1의 인풋인 x1과 블럭 1을 통과하면서 생성된 백캐스트 벡터 x1 햇을 뺀 것과 같습니다. 즉, 모든 블록의 인풋은 이전 블록의 백캐스트 아웃풋과 이전 블록의 인풋을 뺀 값이 다음 블록의 인풋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의 출력 값인 풀캐스트 y 햇은 처음 스택 단계에서 합쳐지고 다음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쳐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스택 리지듀얼은 다음의 스택의 인풋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택 내부의 블록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수식을 표현을 한다면 위의 식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스택이 컴바이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하나의 스택은 앞에서 알아본 블럭이 여러 개의 블록으로 하나의 스택을 구성합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스택 안에서 각 블록으로부터 생성된 백캐스트 아웃풋을 다음 스택의 인풋으로 전달을 하고 생성된 스택의 풋캐스트 값은 모든 스택으로부터 생성된 풋캐스트 아웃풋을 더한 다음에 모델의 아웃풋, 즉 예측값 h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스택 내부에서 블록의 출력값인 풀캐스트 y 햇은 처음 스택 단계에서 합쳐지고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계가 됩니다. 예측된 글로벌 풀캐스트 벡터는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하여 로스 값을 계산하여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엠비츠는 해석이 가능한 모델이며 전체 구조는 동일하나 해석이 가능한 구성 요소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제너릭 아키텍처와 인터프리터블 아키텍처로 나뉩니다. 다음은 트렌드와 시즈널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 구성 요소를 포함시킨 인터프리터블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가능한 모델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아키텍처와는 동일하지만 베이직 블럭 구조에서 백캐스트와 풀캐스트를 계산하는 GB 함수와 GF 함수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아닌 특수한 형태를 가집니다. 즉, 단조 증가 함수의 경우에는 트렌드 블럭, 그리고 주기적인 함수, 주기 함수의 경우에는 시즈널 블럭으로 나뉩니다. 해석이 가능한 모델은 이러한 트렌드 블럭으로 이루어진 트렌드 스택과 시즈널 블럭으로 이루어진 시즈널 스택이 각각 그림의 순서대로 쌓여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트렌드 모델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트렌드 성분은 불규칙한 성분과는 달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측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트렌드를 갖는 경우 그에 따른 변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분을 나타내는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베이직 블록 함수에서 마지막 레이어를 제거하고 앞에서 알아본 제너릭 베이직 블럭에서 GB와 GF를 변경한 것이 트렌드 블럭입니다. 트렌드 블럭의 포캐스트 예측값을 구하는 수식은 위의 수식과 같습니다. 블록에서 생성된 포캐스트 길이가 h인 벡터가 되고 포캐스트 h는 24by 1인 벡터로 나타납니다. 벡터에서 각 엘리먼트는 시간 순서의 예측값이 되므로 트렌드 블럭으로부터 생성된 포캐스트 아웃풋은 트렌드를 띠는 예측값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앞서 알아본 베이직 블럭과 스택처럼 마찬가지로 트렌드 스택은 트렌드 블럭으로 이루어진 스택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시즈널리티 모델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시즈널이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즈널을 띄우도록 베이직 블록 함수의 GB와 GF를 주기 함수로 변형한 것이 시즈널 블럭입니다. 위 수식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구성된 GF식입니다. 이 주기 함수로부터 생성된 아웃풋은 시간에 따라 주기성을 띠는 벡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시즈널 모델 또한 시즈널 스택은 시즈널 블럭으로 이루어진 스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 가능한 구조로서 두 가지의 스택, 트렌드 스택과 시즈널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자는 엠비츠 모델 비교를 위해 앙상블 모형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엠비츠 앙상블 모델은 드롭아웃이나 L2 노름 기법보다 더 좋은 레귤러리제이션 기법입니다. 두 번째는 앙상블 모델은 세 가지 다른 매트릭 SMAP, MASE, MAP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호라이즌 H마다 각 모델들은 2H부터 7H까지 6가지의 다른 윈도우 길이로 학습을 합니다. 다른 윈도우 길이로 학습을 하고 총합한 앙상블은 다양한 피처 사이즈, 즉 멀티스케일 애스펙을 갖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총 180 종류의 모델을 사용하였고 앙상블을 위하여 미디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모델들은 전부 다른 랜덤 초기화를 사용하는 백인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리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제너릭 엠비츠, 인터프리터블 엠비츠, 그리고 제너릭과 인터프리터블을 앙상블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M4, M3, 투어리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평가의 매트릭은 XMAP, OWA, MAP를 사용을 하였고 이 매트릭의 점수가 낮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된 모델은 먼저 M4 컴비니션에 제출된 Pure ML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의 Pure ML과 그리고 Best Pure Statistical 모델, 프로로지티카, 그리고 MLTS 컴비네이션,
마지막으로는 M4 컴피티션에 우승을 하였던 DLTS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저자가 제안한 모델이 3개의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익스페리먼트는 제너릭 모델과 인터프리터블 모델을 동일한 M4 데이터셋에 대해 일정 구간을 예측한 실험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모델의 결과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A열을 보시면 A는 실제 액추얼과 인터프리터블 모델의 풀캐스트 그리고 제너릭 모델의 풀캐스트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황색 풀캐스트 I는 인터프리터블 모델의 풀캐스트 결과이고 초록색 풀캐스트 G는 제너릭 모델의 풀캐스트 결과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B와 C열을 보면 제너릭 모델로 해석이 불가능한 모델인데 A열에서 풀캐스트 G 초록선은 이 두 개의 결과의 합이 됩니다. 그리고 D와 E열은 인터프리터블 모델로 해석이 가능한 모델인데 이 두 결과의 합은 A열에서 주황색인 풀캐스트 I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D의 경우는 트렌드 스택의 결과인데 천천히 증가하는 시계열의 트렌드 특성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E열은 시즈널리티인데 이것은 트렌드보다 더 사이클리컬하게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단변량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 엠비츠를 제안합니다. 엠비츠는 M4, M3 투어리즘 3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가지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너릭 모델에서 시계열 예측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모델을 잘 동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프리터블 모델에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출력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엠비츠는 블록 스트럭처이랑 더블 레지듀얼 스태킹 그리고 인터프리터블리티를 제시함으로써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된 모델입니다. 모델을 제너릭 모델과 인터프리터블 모델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 스택 구조를 잘 활용하여 간결하면서 깊은 모델을 구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시즈널과 트렌드 함수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실험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